전자책으로 전공 도서를 이용한다. 앱스코 이북 활용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앱스코 이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방법대로 앱스코 이북에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접속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 이북은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하신 다음에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내에 계신 경우 로그인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로그인까지 마치신 상태에서 도서관 메인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상단 메뉴바에서 전자자료, 학술TV 또는 전자저널과 같은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신 후에 앱스코 이북을 검색하시거나 또는 클릭해 주시면 접속이 완료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메뉴 명칭은 기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메뉴에서 우리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DB 또는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해당 메뉴로 접속하셔서 앱스코 이북을 검색해 주시거나 또는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앱스코 이북 플랫폼에서 검색되는 전자책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용하는 앱스코 이북 플랫폼은 동일할지라도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이북의 전체 양이 다를 수도 있고 이에 따라 복본의 권수도 다를 수 있으며 제공되는 이북의 주제 분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여러분들 실제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 오프라인 도서관에 가실 때마다 A라는 도서관과 B라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책이 다르죠. 그것처럼 앱스코 이북도 기간마다 검색되는 전자책,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육에서 데모 세션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전자책이 여러분들 소속 도서관에서 검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안 될 수도 있으며 동일하게 검색이 될지라도 이용할 수 있는 복본의 권수나 또는 전체 양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꼭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앱스코 이북 온라인 전자책을 이용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원문 보기, 온라인에서 원문을 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대출을 하는 방법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온라인에서 바로 원문을 보는 버전입니다. 이 방법은 온라인으로 전자책의 원문, 풀텍스트를 바로 보는 방법인데요. 경우에 따라 PDF 또는 EPUB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장, 인용, 반출, 듣기 등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로 보는 방법은 온라인 상에서만 실제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하시거나 또는 다운로드를 희망하실 때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프라인 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전자책을 대출한 뒤 오프라인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조금 이따가 설명 도와드릴 예정이지만 마이 앱스코라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한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뷰어가 설치가 필요한데요. 이 뷰어는 튜토리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전자책의 대출 기한을 정하고 온라인 접속 없이 대출 기한까지 자유롭게 오프라인에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전자책을 이용하고 싶을 때마다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번거롭다. 하나의 전자책을 대출해서 내가 선택한 기한, 7일 또는 최대 30일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온라인 연결 없이 바로바로 원문을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대출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해 주실 사항은 전자책별로 대출이 가능한 전자책 또는 다운로드가 가능한 전자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챕터 또는 페이지 범위를 지정해서 PDF로 다운로드하는 기능입니다. 전자책 허용 범위 내에서 페이지 수를 선택한 후에 다운로드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나 또는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PDF 파일로 전자책의 일부 내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 원문 보기 버전, 온라인에서 원문을 보는 방법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앱스코 이북에 접속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앱스코 이북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앱스코 이북은 앱스코 이북 아카데믹 컬렉션 또는 이북 컬렉션과 같이 앱스코 이북이라는 명칭이 붙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접속해 주시면 접속이 완료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속을 하시면 메인 화면 중앙에 기본 키워드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기본 키워드 검색창 우측 상단에서는 상세 검색을 이용할 수 있는 상세 검색 도구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왼쪽에 보이는 마이 페이지 예약대기 대출 목록에서는 대출한 전자책 목록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금 보셨던 기본 검색창에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앱스코 이북 검색 결과가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앱스코 이북은 전공 도서를 온라인 전자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해외 전자책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전공 분야 관련된 키워드 또는 전공 분야 관련된 책 제목을 검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마케팅 매니지먼트라는 키워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저는 현재 총 데모 세션에서는 4,000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검색 결과를 쭉 살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마케팅 매니지먼트 관련된 학술 전자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결과를 살펴보시다가 이 전자책 내가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옵션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바로 원문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PDF와 EPUB 전문 두 가지 버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는 말 그대로 PDF 형식으로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버전입니다. EPUB은 EPUB 형식으로 볼 수 있는 버전인데요. 두 가지 버전의 차이점은 PDF는 페이지당 고정적인 양의 전자책 뷰어를 제공하고 스크롤 다운 넘겨보기가 가능한 반면 EPUB은 이북 전용 형식으로 뷰어 디바이스에 따라 최적화된 뷰어를 제공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나는 PC를 통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PDF도 좋을 것 같고요. 태블릿이나 모바일을 이용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EPUB 전문을 이용해 주시면 디바이스에 따라 최적화된 뷰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 가능한 옵션에서 PDF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로 들어가 보시면 우측에 목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목차 부분을 선택해서 해당 목차 부분의 내용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원하는 페이지로도 빠르게 이동해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당 고정적인 양의 전자책 뷰어를 제공하는 것이 PDF 버전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EPUB 보기 버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PUB은 보시는 것처럼 PDF와 달리 페이지당 고정적인 양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차를 제공하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우측에 보이는 표시 및 텍스트 크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마 평상시에 전자책을 많이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해당 기능을 굉장히 익숙하게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본문으로 이동을 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당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본문에서 글꼴 크기를 조정을 해서 살펴보거나 또는 문자의 간격 또는 단어의 간격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행 간격도 조정을 해서 내가 조금 더 보기 쉬운 표시 및 텍스트 크기로 조절을 해서 읽어볼 수 있는 버전이 바로 EPUB 버전입니다. 그래서 PDF와 EPUB 버전의 차이점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내용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데 4,000건이라는 굉장히 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 그럴 경우에는 필터를 적용하시면 보다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전자책 자료를 탐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일자 필터를 통해서 1년, 5년, 10년 또는 날짜 범위를 지정해서 해당 범위 내에 출판된 전자책 결과만을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최근 5년으로 필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마케팅 매니지먼트 관련된 전자책은 976건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필터를 클릭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대출 가능 또는 EPUB 이북이라는 필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봤던 PDF와 EPUB 중에서 EPUB을 제공하는 전자책만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PDF가 아닌 EPUB으로 제공되는 전자책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가능이라는 필터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해당 전자책을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상세 설명 사용 권한에 제가 조금 표시를 해보도록 잠시만요. 사용 권한 보이시나요? 전체 3권 중 3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에서는 해당 전자책을 3권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대출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총 3권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PDF 다운로드 인쇄 이메일 전송은 최대 25페이지까지 허용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전자책 전체 다운로드, 저희 방금 살펴봤던 오프라인 대출을 의미하는데요. 이 해당 전자책은 출판사 규정에 따라 다운로드 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원문 전체 내용을 살펴보시거나 또는 25페이지까지 다운로드를 하시거나 이런 2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전자책 한 번 더 살펴볼게요. 해당 전자책으로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3권 중 3권 이용할 수 있고 또 100페이지까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전책 다운로드는 이용이 가능하며 튜토리얼 리더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3권 중 3권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 불가라는 멘트가 나타나게 되며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들이 대출한 도서를 반납했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용 권한에서 실제 내가 대출을 할 수 있는 전자책만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도 대출 가능 필터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PDF를 이용하는 방법과 또 EPUB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EPUB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텍스트 크기 및 간격을 조정해서 전자책 내용을 보다 더 가독성 있게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소개를 도와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목을 클릭해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사용 권한을 꼭 유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용 권한은 전자책별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몇 권을 이용할 수 있는지, 몇 페이지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한지, 전자책 전체 오프라인 다운로드 대출은 이용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오프라인으로 대출해서 전자책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대출 시 필요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꼭 여러분들이 이행을 해 주셔야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이앱스코 개인 계정을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 개인 계정은 무료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계정을 생성하는 이유는 DRM 제한이 있는 전자책 다운로드를 위해서 개인 계정 생성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 생성 방법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자책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우측에 보이시는 마이 앱스코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정 생성이라는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간단하게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계정 생성이 완료되며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대출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은 튜토리얼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PC에서 대출한 전자책을 이용할 경우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이북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설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주신 다음에 두 번째 PC별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윈도우인지 맥인지 여러분들 선택하신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완료하시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튜토리즘 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부분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상태에서 교육 내용을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온라인에서 우리가 바로 방금 첫 번째 온라인에서 바로 원문을 보는 방법, PDF와 EPUB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오프라인으로 대출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한 결과에서 제목을 클릭해서 이동을 하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이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했는데 챕터만 그리고 메타데이터만 나타나고 전체 이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용 권한을 살펴봐 주시면 다운로드 이용 불가라는 멘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화면에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첫 번째 전자책 같은 경우에 전자책 전체 다운로드가 불가하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더라도 우리가 방금 보았던 전체 이북 다운로드 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운로드가 가능한 전자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전체 이북으로 이동하셔서 대출 기간도 전자책별로 상이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전자책은 1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7일로 선택해서 PDF 또는 EPUB 두 가지 버전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PDF는 PC용으로, EPUB은 모바일 디바이스용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자책은 EPUB으로 다운로드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 하기 전에 유의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꼭 이 순서대로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전체 이북을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 대출 기간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형식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형식까지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네 번째, Generate New Password라는 부분을 선택해서 패스워드를 생성하신 후에 복사를 하시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즉슨 모든 전자책은 DRM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DRM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전자책을 열람해 보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설치뿐만 아니라 개별 전자책별로 생성되는 패스워드까지 생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간혹 이 패스워드를 생성하지 않고 다운로드를 먼저 하신 후에 그런 다음에 패스워드를 생성해서 복사하시면 실제 프로그램에서 해당 패스워드는 맞지 않는다고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꼭 순서대로 패스워드 생성하신 후에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도 패스워드를 먼저 생성하고 복사해 놓은 다음에 다운로드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요. 다운로드한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 완료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출판물을 열기 위해서는 LCP 암호가 필요합니다는 라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창에 방금 우리가 복사해 놓았던 암호를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오픈을 클릭해 주시면 전자책을 열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다운로드한 전자책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운로드한 전자책을 추가를 했고요. 클릭을 해보니 암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사하고 오픈을 눌러서 보니 네, 전자책이 잘 열람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하실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뭐 와이파이나 네트워크 연결이 없다 또는 앱스코 2부 플랫폼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운로드한 기한 내에서 이 전자책을 자유롭게 해당 튜토리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7일 대출 기간을 선택을 하였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선택한 대출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보시는 것처럼 Loan Expired라는 만료됨으로 표기되면서 이용이 불가하게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출한 전자책은 마이페이지 대출 목록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출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언제 만료가 되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제가 화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자책은 EPUB으로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자, EPUB으로 다운로드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유용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원문 바로보기 버전에서도 텍스트나 표시 형식을 변경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 우측에 보이는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 A로 나타난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디스플레이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도 하단으로 스크롤할 것인지 또는 페이지 넘김으로 이용을 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며 정렬도 자동인지 또는 양쪽 정렬 또는 왼쪽 정렬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 같은 경우에는 한 단 또는 두 단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드 텍스트 포매팅을 클릭해 보시면 텍스트에서 폰트 크기도 조정이 가능하며 폰트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읽기 쉬운 폰트도 선택할 수 있고 또는 폰트 크기도 조정이 가능하며 간격에서는 여백이나 단어의 간격 또는 문자의 간격, 단락 간격, 줄 간격과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조정을 하면서 읽기 쉬운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텍스트 포매팅 같은 기능 같은 경우에는 EPUB 버전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 전자책을 다운로드할 때 EPUB으로 다운로드를 했는데요. 만약에 PDF로 다운로드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방금 보셨던 이 텍스트 크기 조절 기능을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보시는 것처럼 팝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왼쪽에 고정하거나 또는 오른쪽에 고정하면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탐색에서는 전체 내용에 대해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다 더 상세한 목차 내용별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해당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도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또는 팝업 형태로 변경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마크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북마크 기능을 쭉 이용하실 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에서는 텍스트 단위로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마케팅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 전체 전자책 내용에서 마케팅과 일치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빠르게 이동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오프라인으로 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프라인 대출하기 위해서는 마이앱스코라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이 필요하며 튜토리즘이라는 프로그램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자책을 대출하실 때는 꼭 대출 기한과 형식 그리고 패스워드 생성 후에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패스워드 생성을 깜빡하고 다운로드를 먼저 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다운로드한 파일을 삭제하신 후에 다시 순서대로 패스워드 생성하시고 다운로드하신 상태에서 그 파일을 튜토리즘 프로그램에서 오픈하시고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전자책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한 전자책은 내가 선택한 기한이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만료 반납 처리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설명해 주신 온라인 바로 원문 보기 버전과 오프라인 대출은 전체 전자책을 읽어볼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지만 저는 특정 부분을 PDF로 영구적으로 다운로드해서 인쇄해서 가지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프라인 다운로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책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챕터만에서 챕터별로 또는 페이지 범위 내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 주실 사항은 전자책별로 사용 권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 허용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전자책은 뭐 10페이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전자책은 100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 범위를 꼭 먼저 확인하신 후에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이 페이지 수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어 나는 챕터 1을 다 다운로드하려고 했는데 챕터 1이 200페이지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전자책은 100페이지까지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100페이지까지만 다운로드가 되고 100일부터 200까지는 다운로드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살펴보신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알맞게 다운로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화면에서 챕터만을 클릭하신 다음에 챕터별로 선택을 하시거나 또는 PDF로 열람을 했을 때 나는 이 마케팅 컨트롤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 컨트롤링은 총 몇 페이지까지 제공이 되고 있는지 591에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1에서 조금 많이 제공이 되고 있나 봐요. 잠시만요. 591에서 616까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다운로드에서 챕터만에서 챕터별로 또는 페이지 범위를 591에서 617 또는 616으로 선택하신 후에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한 파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PDF 파일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손 들어주신 분 계신데요. 저희가 녹화로 진행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음성으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사항 또는 질문사항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페이지별로 챕터만 다운로드 하실 경우에는 각 전자책별로 이용할 수 있는 페이지 허용 수가 어느 정도인지 꼭 먼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앱스코 이북이란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용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종료 전에 한 번 더 소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3가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온라인으로 바로 원문 보기 버전은 저장, 인용, 반출, 듣기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은 온라인에서 전자책을 제출한 뒤 오프라인으로 보는 방법이지만 마이 앱스코라는 계정 생성과 튜토리즘이라는 프로그램 설치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대출 기한을 선택하고 대출 기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버전이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별 또는 페이지 범위를 지정해서 PDF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이지만 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다운로드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 이렇게 검색하신 전자책, 원문을 인용을 하시거나 또는 전자책을 참고해서 보고서나 레포트를 작성하셨을 경우에 참고문헌 작성이 꼭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각 개별 결과 우측에 보이시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인용을 클릭하시면 참고문헌 스타일 복사 탭을 통해서 다양한 참고문헌 스타일 APA, 시카고, 하버드, MLA, 밴쿠버 등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텍스트로 서지사항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손쉽게 워드나 한글이나 엑셀 파일에 레퍼런스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용정보 내보내기 탭에서는 엔드노트나 레포웍스와 같은 서류관리 도구 형식으로도 참고 문헌을 반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